현재 코스피 지수가 1950선을 약간 밑돌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권 내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도 큰 폭의 변동성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떨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 체크해볼 게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배당락일이라는 또 특수성도 있고요. 국내 증시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예,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4년 증시 이제 끝자락 다가섰는데요. 다른 변수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좀 내년도 포트폴리오 전략 방향에 대해서 좀 굵직하게 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영향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 이제 시장 환경 살펴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이제 매크로 성장 그리고 기업 실적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불투명하지 않는가. 그리고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마저도 일단은 희미해져가고 있고. 대변수 쪽으로 보면은 이제 출구 전략이라든지 러시아 변수라든지 또 신흥국의 어떤 파장이라든지 곳곳에서 좀 만만치 않은 어떤 이슈들 그런 불확실성 갖고 있는 한 해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쉽지 않은 한 해 2015년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략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선진국과 한국 경제와의 어떤 선순환 연결고리 정상 작동되고 또 내부적으로 어떤 정책 변화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면은 고민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떤 인덱스 베타 플레이 합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를 사고 그리고 수출주 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글로벌 경기 회복의 어떤 성과가 이제 온전히 이제 우리 경제에 향하고 있는지를 자신할 수가 없고 현재와 같이 2011년 이후 번번이 어떤 박스권 탈출 가로막았던 이 실적 트라우마 극복 역시도 미지수로 남아있는 현 상황을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이 베타 플레이를 향한 어떤 가속 기여는 이제 그간의 실패를 반복하는 결과로 연결된 공산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은 내년도 어떤 전략 수립에 있어서는 초점을 이제 이가 없다면은 이제 잇몸으로 그리고 막연한 가속 기어보다는 이제 확실하게 브레이크 챙겨잡고 가자. 이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 달리 말씀드리자면은 선별적 알파 플레이를 저희는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세부 전략으로는 이제 세 가지 아이디어를 주목하고 있는데 약글자를 따서 이제 ABS라는 이제 글자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해 A주 최근 어떤 이 증시 붐에서 엿볼 수 있었던 이 중장기 이 중국의 이 구조적 성장 그리고 변화에 대한 계속된 관심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그 부분이 가장 우리 투자자, 우리 경제가 어떤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어떤 아이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아이디어로 본다면은 이 요우커 관광 관련 그리고 이 중국 내수시장 핵심 수출주 모두를 포괄하는 이 뉴 차이나 플레이 2015년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매크로와 그리고 실적의 어떤 이 회복과 바닥 통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 바텀 피싱의 기회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본다면은 이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이 글로벌 탑티어 수출주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조정심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화학이나 철강 그리고 기계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재 산업재 섹터 경우에는 이 낙폭 과대주들을 이제 유가 변수의 안정화라든지 신흥국 변수의 안정화 등을 확인한 이후 좀 낙폭 과대한 쪽을 이제 저점 매수하는 전략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이 미세화 공정이나 사물 인터넷 같은 이 중장기 히든 챔피언 쪽은 좀 옥석 가리기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논리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S에 해당할 텐데 즉 이 쉐어홀더스 밸류를 좀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즉 어떤 주주가치 제고 활동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 그러니까 잠재적 배당 개선주라든지 자사주 매입 상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망 우선주 등에 대한 관심은 2014년 넘어서 이제 2015년에도 이러한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내년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 이런 부분을 좀 요약해서 주신 것 같아요. ABS 이런 약자로 기억하면 아마 투자자분들도 좀 더 손쉽게 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다음 주 우리 증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코스피 지수 밴드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이제 국내 이제 주요 투자자들 대다수가 이미 뭐 북클로징 단행을 하면서 이제 올 한해 거래 대부분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계좌 수익률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결국 이제 시장이 남은 며칠 사이에 크게 움직일 만한 어떤 동력이라든지 뭐 또 투자 심리 마땅치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시장은 뭐 추가적인 어떤 랠리나 뭐 그렇게 큰 움직임 가져가기보다는 기존 박스권 안에서 이제 등락 반복할 개연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시장 센티먼트나 이제 PBR로 대표되는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같이 봤을 때 바닥 구간은 이제 1920선 중심으로 해서 위로 본다면 한 1950 사이의 어떤 횡보 등락이 연말까지 좀 반복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베스트 케이스로 본다면은 1950선 안착해서 일단은 종가가 2014년 종가가 좀 마무리되는 케이스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남아있는 변수들이 이제 긍정 요인보다는 이제 부정 요인들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점에서 좀 인덱스가 이제 하방 쪽을 좀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변수로 본다면은 29일에 있을 이 그리스 3차 대선 투표 불확실성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이번 투표에서도 대통령 선출 실패하면은 내년 한 1, 2월쯤에 조기 총선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뭐 그러한 데 따른 어떤 정치적 파장 좀 이 부분 좀 경계할 필요는 있겠다. 물론 이 시리자당이 이제 급진 좌파적 색채에서 상당 부분 좀 물러섰다라는 점에서 뭐 극단적인 어떤 파국, 뭐 그렉시트 뭐 이런 부분들을 우려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부담스러운 변수이면 틀림은 없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30일부터 이 경상수지나 산업생산 같은 이 어떤 한국 11월 이제 한국 매크로 지표 발표 줄지어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숫자 자체는 좀 부진한 지표 확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뭐 다르게 본다라면은 연초 이후 어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같은 어떤 정책 기대감 내지는 어떤 모멘텀으로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당분간은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약화되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는 연말이나 연초 증시에는 좀 부담 요인을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전략 측면에서는 뭐 리스크 관리에 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반도체나 자동차 같이 이 핵심 대표 이 수출주들 뭐 결국 조정 심하다 선별적 분할 매수 대응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도 지수가 크게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내년을 위한 이 포트폴리오 변경 시기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여의도의 증권가 시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